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에 늘 있으면서 전화 받으시는 거죠? 네. 다리 하나 건너면 합정동인데, 네. 아니, 여기 정말 굉장히 열성 팬들이 많으세요. 좀 셈이 날 정도로. 언제 한번 오시죠? 직접. 그러시지 말고. 근데 이 시간이 항상 마감하고 겹쳐 있는 시간이어서. 본지 마감을 좀 앞당기시고, 기자들 왜 마감 끝나고 나면 석양 바라보면서 한잔 하잖아요. 석양주. 아, 그거는 없어졌어? 옛날 얘기고요. 진짜 옛날 얘기고요. 기자 무슨 맛에 하나 그럼. 아무튼 마감 빨리 한번 치고 와요. 알겠습니다. 그게 예. 그 팬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오늘은 뭘 처음 소식으로 할까요? 우선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까 짧게 뉴스 브리핑을 하긴 했는데, 네네. 우리 양 기자도 한 번 더 압축해서 전해주시고요, 일단. 정치권이 정례조사, 매주 일주일마다 하는 정례조사 중에서 이제 많이들 인용을 하는 게 네. 한국갤럽조사하고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갤럽조사인데요. 한국갤럽에서 7월 첫째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국정수행 지도를 조사를 했더니 40%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갤럽 조사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진 수치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갤럽에서 매주 하는 그 수치를 쭉 이렇게 좀 일별을 해보면 지금 5월 들어서부터 이 상승이 거의 없이 네.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40%는 그동안에 이 갤럽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반등을 하는 그 지지선, 저지선이 40%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결국 40%까지 내려왔고 네. 이게 결국은 한중 정상회담 지금 워낙 중요한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을 텐데요. 예. 이 한중 정상회담 내용 그 관련해서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면 조금 더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제 40%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이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네. 내용적으로 조금 자세히 보면요. 여권 내에서 굉장히 좀 긴장할 만한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박근혜 대통령 또 정부 여당에 대한 핵심 지지층이 이제 60대 이상 노인층뿐만 아니고 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50대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50대의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네. 네. 이게 아마 정권 출범 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충청권 그리고 부산 경남권의 지지율이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많아지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부산 경남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부산 경남이 40%니까 긍정평가가 41%, 부정평가가 49%라고 합니다. 꽤 차이가 나네요. 예. 8% 지난주에는 그게 51대 43 정도 됐었는데 네. 이게 180도 뒤집힌 거죠. 그렇네요. 충청권 같은 경우도 부정평가가 11%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점심 때 친박계 핵심 의원을 만났었는데요. 좀 걱정을 하는 게 다른 거보다도 일단 50대의 지지율이 빠지고 충청권에 이어서 이 부산 경남 쪽에서도 지금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표하던데 네. 이게 결국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지금 새누리당이 의존해가고 있는 형국이고 그렇죠. 13공 재보궐선거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반해서 치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의원도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한중 정상회담이 일정하게 좀 방어막을 해서 최소한 1, 2주는 좀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든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항상
이것은 크게 다루는데 50대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내려갔다는 첫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예. 물론 시진핑 또는 뭐 오바마 이런 그 강대국과의 정상회담은 한 최소한 3 내지 5% 포인트의 상승 효과를 가져오곤 했다고 해요. 여론조사 그렇죠. 전문가들의 그동안 한 2, 30년 쭉 보면. 네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키즈들, 특히 뭐 장관 후보자들이라거나 국조특위에서의 몇몇 의원들의 정말 인간적 차원에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진다면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도 많이 깎아 먹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합니다.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아마 지금 다음 주에 청와대 기관 보고가 예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기관 보고는 그 장이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금 이제 출석을 해야 될 예정인데 엊그제 김광진 의원의 말실수를 갖고 오늘 뜬금없이 새누리당이 또다시 김광진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기관 보고는 물론이고 국정조사 일정 전체를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고 나왔어요. 예. 이거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황당하실 텐데 어쨌든 지금의 새누리당 이 세월호 국조특위를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일 텐데 네. 아마 이렇게 무대포 비슷하게 정말 국민 눈치 안 보고 계속 청와대 눈치만 보고 가는 형국이 계속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이 외국 정상들 만나서 나름 노력을 하는 상황일 텐데 그 노력이 무의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겠다.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최소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 앞에 옷깃을 여미고 그가 어떤 사람이건 어떤 사고를 갖고 있건 간에 일단 생자는 사자 앞에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예의를 표하고 이것이 짐승과 다른 우리가 인간적이란 말을 많이 쓰는 그 인간적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유가족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당신 누구야? 유가족이야? 그럼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서 이건 철학이나 성향이나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인 인간미, 정말 같은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설령 화가 났어도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법을 따르고 뭐 그래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말을 그렇게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도에 나가서는 뭐 더 세게 붙었대던데 그 조원진 의원. 슬프더군요. 자, 730 재보선 얘기 좀 해야 되겠죠? 김문수 지사는 뭐 비단길이라고 해도 안 나가겠다 그러면서 동작을은 확실히 안 나갈 것처럼 말하던데, 어떻게 봐요? 일단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가지 않는 쪽으로 애초부터 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출마했을 때, 이 7월 30일까지는 친박계 지도부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의 권력 핵심부가 김문수 하면서 띄워주겠지만 730 재보궐선거가 대표가 끝남과 동시에 그 용도 폐기다. 이런 생각들을 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당내 지지 기반이 그렇게 아주 썩 넓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외부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큰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굳힌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김문수 전 지사 나름의 그 인지도 또 개혁성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울 만한 그런 상품성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좀 수도권 전체 재보선을 좀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친박계 지도부는 거의 멘붕 상태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서울 동작을 해서 어쨌든 좀 참신한 인물을 좀 내세워 볼까 하고 몇몇 사람들을 접촉을 했던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김진명 소설가를 접촉을 했었고요. 또 그 동작을로? 채널A의 그 쾌도난마를 진행하고 있는 박동진 앵커하고도 접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들이 대부분 다 지금 시간적으로도 너무 급박하고 분위기로는 자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그쪽 당사자였던, 대상자였던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예. 이 판에 괜히 물 새는 보트 고무 잠수정에 올라타고 싶지 않다 이거겠죠. 그렇겠죠. 지금 김문수 전 지사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채널A의 박종진 앵커는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이전에도 한번 노크를 했었어요. 예. 그건 뭐 알려진 사실이죠. 아, 그렇죠. 예, 양천 목동인가 어디 예비고사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네. 아무튼 새누리당이 의외로 사람을 못 찾아서 인물난에 빠져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수원 같은 경우도 4개 선거구 중에서 3개 선거구에서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네. 사실은 진용 짜는 게 지금 굉장히 더디기도 하고 네. 전반적으로 지금 파괴력 있는 인물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편인데 구인난. 때문에 이제 말로는 지역의 참 일꾼을 찾아서 공천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사람들 좀 만나보면 정말로 사람이 없다. 정말 깝깝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준석도 있고 그렇잖아. 이준석은 저희가 예. 노원병 출마한답니다. 아, 그래요? 예. 부산의 오거돈 후보 시장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지금 노컷 뉴스 보면은 나올 것처럼 얘기하고 또 어느 청취자께서는 오거돈 출마 확정 이렇게 올리셨는데 확인된 겁니까? 지금 저는 확인까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100% 확정된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네. 오거돈 캠프에 있는 유력 인사하고 얘기를 어제 통화를 했었는데 네. 들어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새누리당이 지금 공천을 압축을 해놨는데 2명을 압축을 한 게 한 명은 친박연대 전 사무총장이고요. 네. 다른 한 명은 전직 구청장인데요. 이 사람들 정도면 오거돈 후보가 해볼만하다.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는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어제 저녁 때 버전입니다. 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군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고 모든 매체들이 다 크게 쓰고 이러다 보니까 설들도 분분하던데 새정치민주연합 동작을 전략공천 네네. 기동민 전 부시장 건 놓고 내부 논란 어떻게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불씨가 커질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보면 기동민 전 부시장 본인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네. 아직 기동민 전 부시장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아직도? 예, 최종적인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당 내에서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31명 연서명을 해서 예, 했죠. 전략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럴 거면 허동준 지역위원장을 공천 줘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31명의 의원들이 오늘 다시 재차 성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 기동민 전 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딱 잘라서 나는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게. 예. 들리는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 기동민 전 부시장한테 그저께 이제 광주 광산을에서 개소식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제 기소식이 끝난 직후에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사실관계는 본인 확인도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설마? 그런데 그 기동민 전 부시장한테 당 지도부가 광주 떠나서 이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이 김한길 대표의 전언을 모 당직자가 한 거는 어제 오전이라고 하고요. 네. 김한길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한 거는 어제 발표가 원래 3시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10분 전에 기동민 전 부시장한테 전화를 했었답니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기동민 전 부시장이 지금 입장은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지금 전략공천은 당의 의결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동민 전 부시장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상태인데 네. 좀 개인적으로 제가 기동민 전 부시장을 잘 알기도 합니다만 예. 어쨌든 주변의 많은 분들의 최적의 생각은 조금 더 명분과 원칙을 좀 찾는
그런 방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제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당 내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 육사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 당초의 예정은 내년 3월에 조기 전당대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아마 연내 전당대회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의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그런 좀 굉장히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네네. 광주 쪽의 전략공천 본인은 뭐 공부 더 하겠다고 하는데 네네. 결국 나올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다. 예,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본인이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본인도 직접 광주 광산을 재보궐선거에 뛰어드는 것이 네. 결국은 그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그 진실 규명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본인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이 재보선 공천에 띄워넣겠다고 생각하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그거? 오히려 좀 뭐랄까요? 너무 이벤트적인 거 아닙니까? 그 정상적인 사고, 상식적인 사고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패션 이벤트성이죠. 권은희가 그렇죠? 막 뜨니까 예. 한번 써보자는 건데, 저는 그런 사람들도 정치 자원으로 훌륭한 다듬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요.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고 2년쯤 있다가 20대 국회의원 총선 때 제대로 데뷔해서 절차 밟아서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지.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좀 아무튼 김한길, 안철수 라인은 뭔가 그 의외의 한 수이자 파격성을 신의 한 수로 착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어설픈 관전자로서 조금 듭니다. 일부에서는 당대표로서의 당대표로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가 아니고요. 네네. 당대표로서의 정치적 생명을 스스로 자꾸 단축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 짧은 한마디가 울림이 크겠군요. 네. 팬이 많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고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